이기는 세일즈 전략 오늘도 읽어드릴게요. 빼지 말고 더하라. 간혹 마음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다시 읽어야겠네.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네. 뭐지? 예. 자,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한 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네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계속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빼지 말고 더하라. 간혹 마음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해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최종적으로 가격 흥정을 하는 고객이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역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깎아달라고 흥정한다. 그들 중에는 세일즈맨들이 상품을 팔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소위 말하는 짠순이, 짠돌이들 중에는 가격을 조금만 깎아주면 상품을 살 것처럼 하다가 생각도 못할 만큼 가격을 후려치며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을 5만 원에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후려치고 나면 나중에 7만 원 선에서 흥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럴 때 초짜 세일즈맨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방문 세일즈 상품은 일반 매장보다 마진이 많다. 반 정도 깎아주어도 또는 설사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판매를 했다는 실적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시면 대화 나눌게요. 네, 참여해 주셨네요. 닥터 리주현님, 다이모브님, 3100님 계속 참여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반 정도 깎아줘도 또는 설사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판매를 했다는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심한 경우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계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실속 없는 일이다.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대로 깎아주면 설사 계약이 성사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상대방이 가격을 깎아준 것을 고마워하기보다 나중에 그것을 빌미로 제품의 품질을 의심할 수도 있다. 또한 지인을 소개받게 되어도 그때 깎아준 가격으로 흥정이 오기 때문에 실속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 계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고객이 가격 흥정을 해온다. 자칫 흥정에 응해주지 않으면 다 된 밥에 콧받들기 식으로 그르실 수 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코치 프로그램을 끝내고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막판에 의뢰인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일을 틀어놨다. 지금부터 들려주는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는 방문 세일즈맨이라면 반드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원주 선생님은 경제관념이 확실한 분이다. 오죽하면 소문난 짠순이일까. 막판에 구매 의사를 밝히고도 계속 가격 흥정을 벌였다. 남편을 위한 것이라 꼭 필요해서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을 깎아줄 수 없겠냐고 한 것이다. 나는 깎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30여 분간 가격 흥정으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의뢰인이 자기 수당을 손해보기로 하고 50만 원을 깎아줬다. 방송에서는 이 부분은 방영되지 않고 계약을 성공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물론 이 부분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영 탐탁지 않았다. 그렇게 계약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끝까지 내 코칭대로 따르지 않은 의뢰인에게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이 남았다. 물론 고객이 가격 흥정을 제안했을 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자칫해서 말실수를 하면 고객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가격 흥정에는 최대한 응해주고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한다.
가격 흥정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세일즈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가격도 깎아주지 말라고 하면서 이 고객이 요구를 들어주고 하니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이때는 깎아주지 말고 보태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5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면 그에 준하는 사은품을 주거나 남과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는 것이 좋다.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봐서 봐준다면 나는 사흘에 한 번 또는 그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고객이 뭔가 더 혜택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 물론 계약 후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령 계약만 해주면 매일 와서 봐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괜히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상품 하나 팔아놓고 그보다 더 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능력으로 가능한 약속만 해야 한다. 코치에서 의뢰인은 자기 수당을 줄여가며 5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의 필수품인 20만 원 상당의 필터를 특별히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또 첫 고객이니까 자주 방문하면서 필터뿐 아니라 기계를 올바로 사용하는지 활용하는지 점검해 드리겠다는 식으로 무엇인가를 더 보태준다고 해서야 했다. 그렇게 했어도 충분히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방문 세일즈라는 세일즈맨 중에 자기 수당을 줄여가며 제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마인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리 상품을 많이 팔아도 내게 돌아오는 수당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세일즈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사인한 가격은 나의 연봉과 비례한다. 깎아주면 깎아준 만큼 내 연봉이 줄어든다. 깎아주는 것보다 혜택을 더 제공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효석 스팁. 두려움을 없애면 모두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1.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방문 세일즈는 신규 고객 개척이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하다. 우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선배나 코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에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2. 스피드를 살려라. 많은 사람이 말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머릿속에 문장을 만든 후에 입을 연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순발력이 떨어져 보이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 말을 내뱉은 후에 다음에 한 말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온 문장은 짧기 때문에 의미가 잘 전달된다. 3. 고객의 가족까지 생각하라. 대부분의 주부는 자신에게는 악착같이 아끼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남편, 자식의 중점을 두어 설명하면 계약서에 사인할 확률이 높아진다. 4. 사소한 부탁으로 호감을 얻어내라.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보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인간의 우위 심리를 이용해 거절할 수 없는 사소한 부탁을 해보라. 상대방이 그 부탁을 수용하면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함이 생긴다. 5. 무조건 가격을 깎아주지 말라. 한편 가격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그 고객이 소개한 지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없다. 흥정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가격보다 혜택으로 다가가라. 김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시작했더니 인사가 좀 덜 되네요. 이명박은 뭐죠? 댓글에 이명박. 또 메모리 머니머니 12345님이 또 장미꽃 선물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마이미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책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세 군데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각은 6시 26분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좀 어제는 그래도 좀 풀렸던 것 같은데 어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영하 11도예요. 와우 영하 11도 와 엄청 춥네요.
영하 11도. 와. 계속 읽겠습니다. 실전 노하우 5. 매장 세일즈.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원시 시대 때 인간은 수렵 생활을 했다. 수렵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방법과 낚시처럼 미끼나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사냥감이 몰면 순발력을 발휘해 잡아채는 방법이 있다. 앞서 설명한 보험 세일즈나 자동차 세일즈, 쇼핑 세일즈, 방문 세일즈가 직접 뛰어다니는 사냥이었다면 매장 세일즈는 낚시와 흡사하다. 우선 매장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매장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 번이라도 낚시터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의 자리 싸움은 상당히 치열하다. 마찬가지로 손님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가 당연히 매출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리에 매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끼를 많이 뿌려야 한다. 대여를 하기 위해 아이고 목소리가 왜 갑자기 뒤집어지죠? 아유. 김진 그리고 낚시와 같다. 예. 목소리가 뒤집어졌어요. 대어를 낳기 위해서는 작은 물고기가 많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그래서 꾸준히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매장 세일즈 역시 마찬가지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절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한다. 때로는 미끼만 먹고 달아나는 물고기가 많아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고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통해 대어가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80%의 평범한 고객보다 20%의 VIP 고객이 매장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물론 무작정 미끼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정작 미끼가 시원찮으면 안 된다. 낚시꾼은 언제나 질 좋고 신선한 미끼를 사용한다. 자리가 좋고 프로모션에 많은 돈을 퍼붓는다 해도 정작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여기서 네 좋은 이미지 댓글 주셨네요. 엄지척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홍보를 좀 해야겠어요. 지금 동시 시청자분이 제가 오늘 홍보를 별로 안 했더니 제가 몇 군데에다가 좀 카톡창에 글을 좀 남겨야겠어요. 생방송으로 책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아이고 생방송으로 책 읽어 채팅창에 글 좀 올려주세요. 심심해요 혼자. 김진님 열심히 올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한 군데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잖아요. 아카데미 김효석 아카데미라고 학원을 해요. 거기 제자들에게도 제자라기보다는 고객님들에게 우리 김효석 아카데미 고객님들에게 또 올려야죠. 올렸어요. 그리고 KBS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에서도 제가 강의했거든요. 거기도 좀 올려야죠. 여기도 올렸어요. 또 독서 습관하는 곳에도 좀 올리고요. 10만 연합방 여기도 좀 올리고
장희지의 브랜드 포유. 여기도 좀 올리고. 네, 올렸습니다 이제. 오케이. 이제 책도 읽어드릴게요. 다시. 자리가 좋고 프로모션에 많은 돈을 퍼붓는다 해도 정작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고객은 금세 떠나고 만다. 고수들은 대여에 입질이 왔을 때도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큰 물고기일수록 입질이 간헐적으로 오고 한 번에 덥석 물지도 않는다. 이때 찌의 미묘한 떨림과 수면 밑으로 사라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매장에서도 고객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섣불리 덤비면 고객이 부담감을 느껴 나가버릴 수도 있고 너무 기다리기만 하면 구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람도 매장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옷을 사기 위해 A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의 모든 직원이 입구 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 한 직원이 나와서 눈을 마주치자 친절하게 인사하며 맞이해준다. 미소가 참 좋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참 부드럽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에 같은 브랜드의 B 매장에 방문했다. 직원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며 형식적인 말투로 인사한다. 발음은 부정확하고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이라면 어느 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것인가? 모두 A 매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A 매장이 좋은 매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A 매장의 직원은 약삭 빠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매장의 상품은 모두 2월 상품으로 신제품이 하나도 없다. 재고 상품을 가져다가 멋진 조명과 디스플레이로 고객의 눈을 속이고 있다. 50% 세일 가격이라고 적힌 가격표는 조작된 것이다. 이 매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난다. 그로 인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후하게 주고 옷 한 벌 팔 때마다 매출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하나라도 더 비싼 옷을 팔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더욱더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지만 말이다. 반면 B 매장은 2월 상품을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 매번 신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정직하게 기재한다. B 매장의 사장은 A 매장처럼 세일을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깎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정찰제를 실시해 고객이 깎아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저렴하게 가격표를 붙여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옷 한 벌을 팔아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 옷이 잘 팔리지 않으니 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직원들은 사기를 잃었다. 조명도 고장나 실내가 어둡지만 며칠째 아무도 갈아 끼우려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옷도 예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객들은 A 매장을 찾는다. 왜? 왜 그럴까? 고객들은 이런 내막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겉으로 드러난 첫인상과 매장의 서비스 형태로 매장을 평가한다. 상도덕으로는 B 매장이 오를지 모르지만 매장 세일즈의 장사 수와는 A 매장이 한 수 위다. 물론 이 사실이 들통난다면 A 매장은 많은 비난을 받겠지만 매장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형식 면에서 A 매장에게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물론 매우 과장된 비교 설명이겠지만 고객은 품질의 차이보다 서비스의 차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다. 매장 세일즈맨의 서비스 질은 상품의 질과는 또 다르게 중요한 영역이다. 매장 세일즈맨은 회사가 고객을 만나는 가장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그 회사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의 매장 세일즈맨이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매출이 좋은 매장에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1시간만 지켜보라. 때로는 진상도 부려보라. 그들이 어떻게 고객을 맞이하는지, 어떻게 참아내는지를 살펴보면 느낄 바가 클 것이다. 매장 세일즈맨의 최고 스승은 잘 나가는 매장 세일즈맨이다.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넉살 좋은 연기력과 그들의 말을 녹음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스승을 찾아가 그의 첫인상부터 살펴보라. 그들은 매장에 처음 방문한 고객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고객은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매정하게 발길을 돌린다. 첫인상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물고기도 낚아챌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미끼다.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첫인상을 갖게 된다면 영업의 반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어스타일로 편안한 인상을 만들어라. 여자 아나운서, 스튜어디어스, 군인, 위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이는 헤어스타일이 이미지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장 세일즈맨들의 헤어스타일은 어때야 할까? 물론 개개인의 얼굴 형태에 따라 달라져야 하겠지만 몇 가지 사항은 준수해야 된다. 이는 꼭 영업뿐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친근함과 신뢰감을 줄 것인가? 매장 세일즈맨들은 친근함과 신뢰감을 헤어스타일의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려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얼굴의 면적이 넓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턱이 좁고 이마가 좁은 남자와 이마가 넓고 볼이 통통해서 얼굴이 커 보이는 남자를 상상하고 비교해보라. 대부분 후자가 인상이 좋고 편안하다는 평가를 한다. 매장 세일즈맨이 이마를 가리는 것으로도 부족해 앞머리가 지나치게 길어 한쪽 눈과 귀를 가렸다면 고객들이 느끼는 첫인상은 어떨까? 연예인이나 신비감을 주는 만화 속 주인공이라면 몰라도 매장 세일즈맨으로서는 0점의 헤어스타일이다. 귀는 반드시 반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좋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앞머리를 내려 이마를 다 가리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정도 젊어 보일 수는 있어도 친근함과 신뢰감은 잃어버릴 수 있다. 남자는 셔츠를 착용해야 하며 여성은 쇄골이 보이는 것이 좋다. 물론 시원하게 이마를 보여준다면 쇄골 부분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이라면 쇄골 부위의 노출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튜어디스와 아나운서이다. 스튜어디스는 절대 이마를 가리지 않는다. 뒤로 가지런히 빗어 넘기고 쪽머리를 한다. 장시간 비행기에서 바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전통이 되어버린 헤어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시원한 이마는 승객들이 볼 때 편안하고 친근한 마음이 들게 한다. 스카프를 메고 단추를 끝까지 채워 쇄골 부위를 가린 것은 사고를 대비한 위급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아나운서는 쪽머리를 하지 않는다. 이마를 반 정도 가리는 단발머리를 한다. 이 헤어스타일은 가장 신뢰가 가는 커리우먼의 스타일이다. 영부인들도 이런 헤어스타일을 즐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을 보면 단발머리 스타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정관념으로 각인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을 할 때는 쇄골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가려진 이마 대신 시원한 목선이 시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헤어스타일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상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헤어스타일과 유니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장 세일즈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영님 어서 오세요. 네, 화면 글이 잘 안 보여요. 아이고 어떻게 잘 안 보이시는군요. 김엘리아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세로로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제가 여기 시술을 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책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걸로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로로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북보다는 이제 비디오북이죠. 비디오북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유튜브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무료로도 올립니다. 쪼개 갖고 올리기도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듣고 싶으시면 이제 비디오북으로 판매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녹화하느라고 좀 그러네요. 네, 정송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틱톡도 인사를 나눠야죠. 뭐 이렇게 선물 주시는 분, 머니머니님이 또 뭐 주셨네. 이건 뭐죠? 이 선물을 자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받아온 틱톡에서는 뭐 선물을 주시네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틱톡에서 받는 이 선물, 뭐 장미꽃 뭐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건 잘 몰라갖고. 자, 오늘은 1월 17일 현재 시각 6시 42분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면 구성이 일부러 세로로 해서 좀 작아 보이는데 라이브는 세로로 안 되더라고요. 라이브는 가로로만 되나 봐요. 근데 녹화는 지금 세로로 되고 있습니다. 따로 녹화도 하고 있거든요. 헌팅하듯 접근하라. 나는 헌팅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헌팅을 할 때는 눈치가 가장 중요하다.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걸음걸이와 시선만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이 약속이 있는 것인지 목적지 없이 걷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종업원을 찾아 원하는 상품을 보여달라고 하는 고객은 헌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고객을 응대하는 말투나 내용, 서비스 정신이 좋아야 하지만 이 부분은 CS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매장의 상품을 둘러만 보거나 아예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두리번거리는 고객들을 헌팅하듯이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이런 이들에게 섣불리 말을 걸면 물고기가 지나만 가도 생기는 찌의 움직임을 입질인 줄 알고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잘못했다가는 모이던 물고기마저 다 도망가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객이 부담감을 느끼면 다시는 방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고객의 시선과 발걸음, 몸짓을 자세히 살펴 어느 시점에 첫 마디를 건네야 할지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우선은 고객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슬쩍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위의 질문도 무난하지만 나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권하고 싶다. 고객님, 어떤 분이 사용하실 물건을 찾으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히 고객 본인이 사용할 상품을 구매하러 온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물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직원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즉, 충동 구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남자친구에게 선물하실 거군요. 정말 부럽네요. 남자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요즘은 남성분들도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시거든요. 이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여러 가지 바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르는 이 제품을 선물해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여성을 헌팅할 때는 예쁜 여성보다는 못생긴 여성을 잘 공략해야 한다. 못생긴 친구에게 말을 더 많이 걸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척해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회박을 놓지 않는다. 쇼핑도 마찬가지다. 금액이 조금 나가는 가전제품이나 옷 같은 것은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매장을 찾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비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친구가 있다. 그때는 A가 상품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라 해도 친구인 B를 공략해야 한다. B가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면서 말이다. 요즘 DSLR 카메라는 동영상의 FHD까지 가능하죠. 초당 프레임수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분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혹시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는 어떤 기종인가요? 800HD요. 와, 좋은 카메라 사용하시네요. 그 제품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스틸 사진 색감이 아주 좋죠. 렌즈는 어떤 걸로 사용하세요? 점사 단렌즈하고 애기만두 써요. 그 두 개 렌즈면 충분하죠. 혹시 카메라를 잘 하시니까 역시 카메라를 잘 하시니까 렌즈도 제대로 갖추셨네요. 전문가라고 생각드는 직원에게 칭찬을 받은 B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B는 당신의 편이다. 그때부터 한 통속이 되어 진짜 고객 A를 공략하면 된다. 땡땡전자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딸과 함께 TV를 구매하러 왔다. 이 상황을 본 다른 세일즈맨들은 두 사람이 혼수를 사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세일즈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성 중에 TV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따라서 혼수라면
분명 남성도 함께 매장을 찾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와 딸 중에 공략할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어머니이다. 그리고 딸을 이용해야 한다. 세일즈맨은 바로 접근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대화 내용 중에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왔다. 빙고! 아킬레스건을 찾았다. 고객님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음 주쯤에 초대할 생각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 TV 사셔야 돼요. 이 세일즈맨은 매장에서 가장 비싼 2천만 원짜리 TV를 소개했다. 왜요?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집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TV 하나면 충분합니다. 남자는 TV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TV가 벽에 딱 걸려 있으면 그분은 하루 종일 이 TV를 보며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갈 겁니다. 아내가 될 사람의 집이 어떤 곳인지 각인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 고객은 TV를 구매했다. 짧은 시간에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헌팅은 공략 대상을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첫 마디를 건넬 타이밍을 잘 찾아야 하고 대화 중에 적절한 질문과 칭찬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과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라. 어느새 그는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 서비스의 왕은 립 서비스이다. 스피치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수료 과정을 마치면 나는 꼭 뒤풀이에 참석한다. 그때 나는 항상 가는 술집만 간다. 커피숍도 가는 곳만 간다. 정장도 한 곳에서만 맞춘다. 문득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생각해보기 바란다. 당신이 가는 단골집은 어떤 곳인가? 뭔가에 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단골이 됐을 것이다. 내가 잘 가는 밥집은 특별 서비스라며 계란 프라이를 무한정으로 제공하고 뒤풀이를 할 때마다 가는 술집은 항상 풍성한 서비스 안주를 준다. 단골집들의 공통점은 바로 서비스가 좋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기 원한다. 나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차별점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이나 혜택은 왠지 나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해주지 않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이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 서비스이다. 매장 세일즈맨이라면 항상 특별 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야 한다. 사은품을 덤으로 주는 것은 효과는 빠르지만 흔한 서비스이고 비용이 들어가니 꼭 좋다고만 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립 서비스이다. 중국집에 탕수육을 시키면 군만두가 따라온다. 군만두 서비스가 당연한 것은 아닌데도 배달부가 군만두를 꺼내놓지 않으면 손님은 은근히 기분 나빠한다. 기왕 서비스하는 것이라면 립 서비스를 해야 그 가치가 더욱더 빛날 수 있다. 그냥 군만두 접시를 건네기보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저희 중국집을 자주 이용해 주셔서 특별히 군만두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연히 군만두를 특별하게 만든다. 이 말 한마디가 당연한 군만두를 특별하게 만든다. 우리 동네에는 총각내 야채 가게가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이 손님을 깍듯하게 모신다. 그들의 립 서비스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와우, 오늘 원피스 정말 예쁘시네요. 어머님은 정말 패션 리더예요. 그리고 물건을 구입해야 하면 또 이렇게 말한다. 어머님, 아이고, 장을 많이 보셔서 무거우시겠다. 맡겨놓고 가세요. 제가 어차피 잠시 후에 어머님 집 쪽으로 배달 갈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져다 드릴게요. 총각내 야채 가게는 대파 한 단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거기에 립 서비스를 얹으니 그 서비스가 더욱더 큰 빛을 발휘한다.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교육받는다고 한다. 총각내 야채 가게의 CEO 이영석 대표는 이렇게 립 서비스로 성공했다. 그의 립 서비스를 배우면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 이영석 대표는 정장을 입는 일이 많지 않다. 새벽에 청과물 시장에 나가 직접 과일과 채소를 고르고 오후에는 매장을 돌며 살피느라 정장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면 항상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는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한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만남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인사한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소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30분 뒤에 이내에 그리고 헤어진 30분 뒤 이내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다. 한 번은 총각내 야채가게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강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강의를 들은 100여 명의 직원이 감사 문자를 보낸 곳이다. 그들이 작성한 문자 내용은 의무적인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정성이 가득했다. 그러다 보니 문자에 일일이 답장하느라 1시간 이상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중 한 친구는 단순히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직접 나를 찾아왔다. 그 친구의 행동은 이영석 대표와 꼭 닮아 있었다. 정장 차림을 하고 나와 마주했고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올바른 자세로 경청했다. 헤어진 뒤에 감사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쯤 되면 립 서비스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 단순한 립 서비스가 반복되고 쌓이면 진정으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일단 립 서비스를 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책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밑줄 그면서 하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러네요. 그러네요.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어떻게 하면 밑줄 그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궁리해 보겠습니다. 밑줄 그면서. 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매번 선거 때마다 출구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 표본 오차 범위가 신뢰 수준 5% 내외라 하지만 그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조사기관의 오차가 10%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조차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매장 세일즈 역시 고객의 속내를 알아내기 위해 고객의 숨어있는 니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 획득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슨 정보든지 당사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고객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질문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한정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가만히 있던 돌을 굴리는 것은 힘들지만 일단 한번 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다. 첫 질문이 어려우면 고객은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무시해 버린다. 따라서 순한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순한 화장품을 찾으시나요? 처럼 네 혹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니요라는 대답보다 네라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물론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고객이 일단 입을 열었다면 재빨리 다음 질문을 하면 된다. 다음의 질문들이 보편적인 한정 질문의 예의다. 밖에 날씨 많이 덥죠? 많이 춥죠? 기존에 쓰던 상품이 있으신가요? 저희 가게는 처음이신가요? 얼굴이 낯익은데 저희 가게 오셨던 적 있으세요? 고객님이 사용할 상품을 찾으시는 건가요? 이처럼 즉각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이 좋다. 정보 질문. 이제 웜업이 끝났으니 고객의 정보를 알아내보자. 정보 질문은 범위가 넓은 자유로운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대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방향 결정과 선택의 폭이 여유롭다. 지금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언제 구매하셨나요? 한 병 구매하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나요? 누가 주로 사용하시나요? 이는 고객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질문의 핵심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도 질문. 이것은 정보 질문보다 범위가 좁다. 고객의 니즈를 만들어내는 질문이자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에 불만은 없으신가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TV를 볼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때 대답이 네 혹은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은 피하고 좀 더 풍부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두뇌학자 홍양표 교수는 몇 사람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열감지 카메라로 뇌 촬영을 했다. 평소에는 파란색이던 뇌가 계속해서 질문을 받자 붉은색을 띠는 부분이 늘어났다. 열이 난다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결국 지배권은 질문을 한 사람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질문을 할 때 신문조로 했다가는 반값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객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내 주장에 긍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 땡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고객이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끌어들일 수 있다. 공간을 디자인하라. 나는 젊은 시절에 전자상가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문구점을 경영해 보기도 했다. 또한 식당을 창업해 꽤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파는 상품마다 특징과 주 고객층이 다르다 보니 고객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이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매장의 공간은 쉽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직원 공간. 다양한 매장 특성에 따라 공간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요즘은 주로 직원의 공간을 크게 두어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 공간이 큰 만큼 공간 안에서의 할 일을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일 없이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또한 고객이 방문하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이 원할 시에만 친절한 미소로 응대하는 부담 없는 선택형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전 직원의 복장은 유니폼이나 같은 색 상의로 통일해 누가 직원이고 누가 고객인지 구분해야 한다. 직원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조금은 여유 있게 채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손해보는 일이 없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이 일어나 단체로 인사하고 고객이 부를 때도 모든 직원이 다 함께 대답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직원이나 눈이 마주친 직원이 가까이 다가가서 응대하면 된다. 이때 고객에게 뛰어가서는 안 된다.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안에서는 절대 뛰지 말아야 한다. 뛰어다니는 모습은 허둥댄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전문가답지 못한 인상을 남긴다. 또 근무 중에 직원이 실수했다 해도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아야 한다. 고객 앞에서 주의를 주고 더 높은 직급의 직원이 고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매장 내 소품은 수시로 바꿔주어 늘 새로운 분위기로 연출하는 것이 좋다. 간판은 항상 깨끗이 닦아주고 매장 내에 전구가 나가면 즉시 교체해 줘야 한다. 간혹 매장에 자신의 지인을 초대하여 사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매장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매장은 비즈니스의 공간, 철저히 고객을 위한 공간, 이윤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지인이 찾아오면 직원이